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 보면 혈액의 역할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혈액의 역할은 첫 번째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 하는 역할은 뭐예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쪼개서 보는 이유는 대체로 우리 개념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구성하는 구성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개별적인 구성 요건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으실 때부터 개념 정의를 좀 세밀하게 읽으셔야 문제에서 오답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이게 첫 번째 과정이죠. 출혈이 생기게 되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응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우선은 혈액 응고는 뭐가? 주어가 여기에 있죠. 바로 섬유소 그물이. 그러면 어떤 섬유소 그물이에요?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브린은 대체 무엇이냐? 섬유소 단백질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섬유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한 종류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그물이다. 요 얘기죠. 이 섬유소 그물이 누구랑 결합했어요? 혈소판 마개와 뭉쳐집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것이 바로 혈병인 거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혈액응고는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소 그물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또 혈소판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각각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보시고서요. 10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1번을 보시면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지면 무엇이 형성돼요? 혈병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얘들아 조금만 더 밑으로 보면은 이러한 혈액 응고가 혈관 속에서 일어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혈병이 혈전이 되는 거죠. 얘는 언제? 혈액 속에서, 그러니까 혈관 속에서 일어난 경우. 그러면 얘들아, 마찬가지로 혈전도 누구랑 누가 합쳐졌어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합쳐진 것이죠. 자, 그럼 1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얘들아 지금 얘는요. 어떻게 해야 돼? 요 순서가 뒤바뀌어야 되겠죠. 왜요? 어떻게 바꿔야 돼? 섬유소 그물과 다른 것이 뭉쳐서 요때 다른 것은 뭐였었어요? 혈소판 마개였습니다. 혈소판 마개가 뭉쳐지면 무엇이 형성되는 거야? 혈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혈전이 형성되면 얘가 뭉칩니다 라고 얘기해서 선후 관계가 좀 뒤집어진 선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더 밑에 2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의 응고, 이게 결론이죠. 결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혈소판 마개가 있어야 되겠죠. 왜? 혈액 응고는 누구랑 누가 만난 거니까? 혈소판 마개와 섬유소 그물이 만난 거니까. 그럼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몇 번 보실 거냐면요. 3번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혈병이요. 왜 생긴다고 했어요? 혈액 응고를 위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혈액 응고는 왜 해야 돼요? 혈관 손상 부위에 더 이상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따라서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긴다는 건 무슨 과정을 말하는 거니? 무슨 과정? 혈액 응고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혈액 응고 과정이 나타나려면 혈액 응고 과정은 누구랑 누가 합쳐진 거였어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합쳐진 건데 여기에서 혈소판이 응집된 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혈소판 마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자,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걸 혈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물질이 쌓여 동맥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동맥경화의 개념이 앞부분에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물질이 쌓입니다. 그러면 뭐가 두꺼워져요? 동맥 안에 있는 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길이 좁아지겠죠. 자,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 무슨 일이 생겨요? 혈전이 침착됩니다. 침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쌓인다는 뜻이죠. 얘들아, 혈전이 아까 뭐였어요? 덩어리였죠? 덩어리가 계속 혈관 안에 쌓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아,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혈관 안에 흐를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어때요?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동맥경화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보시고 10번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혈관경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동맥경화입니다. 근데 동맥경화의 원인이 뭐였어요? 뭐가? 이물질이 쌓여서 생기는 거죠. 그럼 얘들아, 해결 방안은 뭐야? 이물질이 안 쌓이게 해야 되겠네.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무엇이 중요하다? 비타민 K가 중요하다. 결국 얘들아 1문단에서 이 얘기 꺼내려고 그 길고 긴 이야기를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비타민 K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얘들아 비타민 K 무슨 역할 한대? 첫 번째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해요? 잘 순환되게끔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비타민 K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역할이죠. 응고되도록 돕습니다. 그걸 알아낸 이유는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됐대요. 그럼 이 어떤 물질이 무엇인지가 물음표겠죠. 이게 결핍돼서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 혈액이 잘 안 굳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이 비타민 K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질문할 거야. 그러면 비타민 K는 어디에 녹는다? 그렇죠. 그 정보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문장 너무 길어요. 연쇄 반응이 뭔지만 확인하세요. 일단 연쇄 반응은 뭐야?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합니다. 근데 얘들아, 제가 과학 지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꼬리를 무는 인과관계죠. 연쇄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한 개쯤은 출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첫 번째. 그럼 얘들아,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응자들이 활성화된 이후라고 했으니까 뭐가 시작돼야 돼요?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트롬빈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전환된 트롬빈은 어디 혈액 속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뀝니다. 근데 얘들아, 불용성이라는 게 뭐야? 안 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녹아 있었는데 성질을 바꿔서 안 녹는 걸로 바꿔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트롬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네 번째,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다 묶어줄게요. 혈액 응고 인자들이 어디에서 활성화될 때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한대요.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얘네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일단 간세포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간세포에서 뭐 한다고 했으니까 여긴 장소고 간세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합성됩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혈액 응고 인자 합성이 간세포에서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이 뭐 한대요?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누가 여기에 개입한다고 했어요? 비타민
K가 여기에 개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만약에 비타민 K가 제대로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과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잘 되지 않겠네요. 그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활성화된 누구, 특히나 그 중에서도 프로트롬빈이 바로 트롬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트롬빈은 뭐를 피브리노겐을 뭐로 만들어요? 피브린으로 바꿔요. 근데 이 피브린 우리 위에서 봤습니다. 피브린 어디에 있었어? 1문단에 있었어요. 자, 1문단 쭉 올라가 보시면 혈액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소 그늘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피브린은 결국 나중에 뭐에 쓰이는 거예요? 얘는 섬유소 그물을 만들죠. 그런데 이 섬유소 그물이 누구랑 만나서 혈소판 마개랑 뭉쳐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혈액응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K가 혈액응고를 돕는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과정으로 놓고 봤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활성화는 누구랑 만나야 돼?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얘네의 활성화가 되려면 얘네가 누구랑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 이온과 결합해야 되는데 이때 칼슘 이온과 바로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결합을 해서 밑으로 보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무슨 상태가 돼 있어야 돼?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카르복실화의 개념이 지금 등장하죠?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카복시 글루탐산으로 바뀌어 있어야 비로소 누구랑 만날 수 있다. 칼슘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비타민 K가 어떻게 만나게 되냐? 비타민 K가 들어와서 이 혈액응고 응자가 누구랑 만날 수 있게끔 칼슘과 만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활성화 과정을 또 설명을 해보자면은 혈액 응고 인자와 누가 칼슘 이온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 비타민 K는 이 혈액응고 인자가 칼슘 이온과 결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얘들아 혈액응고 인자 아까 전에요 어디에서 합성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간에서 합성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 밑에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하는데 밑줄 할 겁니다. 이들 혈액 단백질이. 여기서 말하는 이들 혈액 단백질은 바로 누구야? 앞에서 얘기했던 혈액 응고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 인자는 다른 말로 혈액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11번에요. 4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4번 잠깐 살펴보면은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지금요 응고 과정에서요 활성화가 되려면 혈액 내 단백질 바로 누구? 혈액 응고 응자들이 누구랑? 칼슘 이온과 결합하게 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활성화가 되어서 혈액의 응고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지요? 그죠? 자, 그럼 얘들아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 다 누구야 얘네들?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누구예요? 혈액. 그렇죠. 응고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 응고인자들은 비타민 K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백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밑으로 가겠습니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느낌 오셨죠? 기억과 니은으로 나뉘는 걸 보아하니 이항대립 관계라는 거 느낌 오셨을 거고요. 자, 식물에서 합성됩니다. 중요한 건 합성이죠.
합성이란 건 뭐예요? 식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또는 미생물 발효로 의해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뉩니다. 그럼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셔야 되겠는데, 자, 차이점은 눈에 잘 보입니다만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K1과 K2는요, 둘 다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봐봐. 뭐라고 얘기했어? 식물에서 합성된다고 했어. 우리 식물이야? 우리 아니죠.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뉩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은요, 적어도 K1은요, 식물에서 합성되지는 않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때요? 뒤에 마지막 문단이랑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외부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권장량을 더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더 밑으로 보겠습니다. 녹색 채소는 비타민 K1을 잘 함유하기 때문에 잘 먹으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안 생긴대요. 왜 혈액 응고에 차질이 안 생기는지는 아실 겁니다.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까 전에요. 비타민 K 무슨 역할 한다고 얘기했어요? 역할 두 가지 있었죠.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이라고 얘기했으니 지금부터 무슨 기능에 대한 얘기할 거야? 그렇겠죠. 혈액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럼 칼슘의 역설 뭘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겨서 이걸 방지하려고 칼슘 보충제 먹습니다만 문제는요. 이걸 먹었는데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졌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먹은 칼슘이 어디까지는 가? 혈액까지는 가. 근데 문제는 골밀도는 안 높아진대요. 그럼 뭐예요? 내가 먹은 칼슘이 뼈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안 높아진다. 즉, 뼈에는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 그대로 어디에 쌓여요?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됩니다. 아, 그럼 내가 열심히 먹은 칼슘 뼈까지는 안 가고 어디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혈관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되어서 당연히 무슨 문제 생겨요? 혈관 질환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쉽게 말하면 내가 먹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쌓였다. 그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럼 얘들아 11번에요.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4번 보실까요? 자, 11번에 4번 보시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를 하면 제가 괄호한 부분 지우고 읽어볼게요.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 괄호한 문장을요 지워보고 읽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또 혈관 내 단백질은 칼슘과 결합한 다음에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맞는 말 아니야? 라고 해서 4번 고른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요 우리 혈액 내 단백질 바로 누구? 혈액 응고인자가 칼슘과 결합하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활성화가 되어서 뭐 한다고 했어요? 혈액의 응고를 위해 돕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들아, 이 단백질은요, 혈액 안에 쌓이는 게 아니라 혈액이 만약에 손상이 났을 때 그걸 때울 수 있는 성분을 만드는 데 쓴다는 거지 혈액에 그대로 쌓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장 오답을 하나를 쏙 집어넣어서 오답 선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상 얘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얘들아, 이렇게 결합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 단백질이 활성화된다고 얘기했죠? 맞죠? 그럼 여전히 성질은 뭐야? 단백질이에요. 그럼 얘들아 얘가 아무리 쌓여도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건데 그게 칼슘으로 쌓일 수가 있어 없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칼슘의 역설이라는 건 뭐예요? 칼슘이 가라는 뼈에는 안 가고 어디까지만 가? 혈액까지만 가서 오히려 혈액 건강을 망치는 거였죠. 자, 근데 얘들아 얘를 섭취하면 오히려 K1의 효용성이 감소할까요? 사실 둘요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한 것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2번입니다. 칼슘 보충제 섭취에도 뼈는 여전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골밀도가 안 높아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3번이에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는 거 맞죠? 그런데 얘들아 혈관 건강도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얘들아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얘들아 아까 전에요 제가 이렇게 나눴었죠? 뭐라고 나눴어? 1번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져요. 즉 혈관 안에는 왔어 안 왔어? 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지만 어디까지 못 간 거야? 뼈까지 못 가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1번은요. 오답률 64.3%였습니다. 꽤 높은 오답률이었는데 다른 선택지는요. 꽤 분명한데 4번이 조금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문제는 MGP 단백질도 누구한테 의존해요? 비타민 K에 의존한대요. 그럼 얘들아 비타민 K는요. 혈액에 응고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칼슘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잘 먹어야 돼요? 비타민 K를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갈게요.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뭐예요?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공통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K1은 보통 간세포에서 활성이 높아요. 간세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혈액 응고 단백질이 합성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간세포에서 뭐 해요? 세포의 활성이 높아지고 혈액 응고 일자의 활성화는 주로 누가 담당해요? K1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세포는 K2가 담당해요. K2는 뭐 해요?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를 K2가 담당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요. K1이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를 담당한다고 했잖아. 그럼 K1이 주로 개입하는 건 무슨 일에 개입하는 거야? 혈액의 응고 과정에 주로 개입하게 될 것이고요. K2는 어디에 개입하게 돼요? 그렇죠. 혈액의 순환 과정에 개입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요. K1과 K2를 각각 잘 먹어야 되는데 자 K1은 어때요? 식물에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식물도 잘 먹어야 되고 K2는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 동물세포 또는 미생물의 발효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고기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K2가 함유된 것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답률 높았던 거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밑줄 합성된다. 얘들아, 이 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 합성이 아니라 어디? 활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합성은 새로 생긴다는 뜻이고 활성은 뭐예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요 기억과 니은은요 우리 몸에서 활성이 되는 것뿐이지 합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죠. 나머지는요, 보기와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냐? 정답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4번이죠. 왜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작용해요? 일단 기억은 얘들아, 어디에서?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죠.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쓰였죠.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활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자, 그런데 2번에 대한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은요,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습니다. 어디? 여기에 있었죠? 그쵸? 여기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요 니은도 한번 보실까요? 니은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12번에 2번 보시면요 지금 방금 전에 병아리의 사례를 들었을 때
지방이 적은 사료를 먹었더니 비타민 K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타민 K 안에 누가 포함돼요? K1과 K2가 둘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얘들아 달리라는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오답률 62% 였어요. 자, 이제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보기 한번 볼게요. 가의 와파린은 트롬빈에는 작용을 안 하는데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대. 그럼 와파린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들아 이게요 제대로 역할을 안 될 테니 혈액 응고 인자 합성이 활성이 다 안 되겠네요. 따라서 얘들아 얘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혈액 응고 인자 무엇이 안 돼요? 활성 자체가 안 되니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나로 볼게요.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는데 피브린을 분해해버린대요. 그럼 얘들아 위로 한번 볼까요? 얘가요 지금 열심히 피브린으로 다 전환시켜 놓으면 누가 끼어들어? 갑자기 나가 끼어들어서 이걸 다 분해시켜 버리니까 뭐가 잘 안 생겨? 그렇죠. 섬유소 그물이 잘 안 생기겠네요. 따라서 나는 섬유소 그물을 자꾸 어때 버려요? 이걸 자꾸 분해시켜 버리니까 형성을 방해하죠. 자, 그 다음에요. 다입니다. 해파리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는데 그럼 얘들아 혈액 응고 인자 자체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트롬빈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트롬빈은 무슨 역할을 해요? 얘네를 자꾸 바꾸게 만들죠? 근데 이걸 못하게 자꾸 막는다는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브린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뭐가 잘 안 생겨? 섬유소, 그물, 형성이 자꾸 방해되겠죠. 여하튼 지금 가나 다는요 다 모두 뭐에 방해해요?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얘들아 보세요. 비타민 K의 작용 자체를 다 방해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앞에서요 혈액 응고 과정에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 과정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게 자꾸 유발될 테니 간은요 요거도 자꾸 막으려고 할 테죠. 따라서 얘들아 1번은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나는요 뭉쳐있던 혈전을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그렇겠죠? 섬유소 그물을 자꾸 풀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3번입니다. 다는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다는 뭐라고 얘기했어?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4번입니다. 4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간은 피브리노겐 전환을 억제하겠죠? 왜? 애초에 이 과정 자체를 다 막아버리니 얘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맞는 말. 다는 어때요? 다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따라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나와 다는 모두 섬유소 그물 형성 방해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13번은요. 오답률이 64.8%였거든요. 오답률 4위였습니다. 매우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문 다 살펴봤어요.